송건의 초기 본거지는 옥은 오연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소조고요. 208년 승상으로 임명된 조조가 남하하기 시작하자 송건은 자신의 본거지를 오연에서 북쪽에 있는 이 경구로 옮기게 됩니다. 송건은 왜 자신의 본거지를 경구로 옮겼을까요? 자신은 더 이상 움츠린 호랑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조조와 맞서 싸우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강소성 진강시에 와 있고요. 이곳이 바로 송건의 두 번째 본거지였던 경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 경구를 돌아보면서 송건이 이곳에 어떤 흔적을 남겼고 또 이곳은 현재 어떤 모습인지 이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스를 좀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交易失败。 이게 안 되는데. 老板你好啊，这个我扫不了，我给你1块，能不能这个帮忙扫一下就可以吗？我给你1块。不用不用。哦，你投个币。哦。投币换这边是吧？哦，谢谢谢谢。哦，这个我给你吧。不要了，不要，谢谢。이렇게 교통카드가 안 되는 도시가 가끔 있더라고요. 여기 안 되네. 버스에서 내렸고 북고산 아래, 이쪽이 북쪽 방향인데 저곳에 북고산이 있고 그 건너편에 장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동호 차사, 동호라는 이 글씨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실록에 따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 대제 송건은 오연에서 경구로 본거지를 옮겼고, 지리지에 따르면 오 대제는 오에서 주방으로 본거지를 옮긴 후에 성을 쌓고 남쪽과 서쪽에 두 개의 문을 두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윤주성이다. 경영산의 이름을 따서 경진이라 이름을 짓고 건강의 북쪽에 위치했으므로 경구라 불렀다. 그리고 이 건강실록에서 송건이 쌓았다는 그 성이 오늘날의 철옹성입니다. 지금 그곳을 찾아가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이 산이 북고산입니다. 장강은 바로 이 북고산 건너편에 흐르고 있고, 그리고 철옹성은 이 북고산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바로 찾아왔습니다. 철옹성 유적. 이 뒤에도 이 철옹성 유적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철옹성 유적은 진강시 경구구 북고산 정봉에 위치해 있고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철옹성 유적을 10여 차례 발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유적은 한나라말 건한연간에 세워졌고 손오호 시기 때 내외가 모두 견고한 성벽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유적은 오늘날까지 완전히 보존되어 있고 성벽의 평면은 원형에 가깝고 그 들레는 약 1100m에 달한다고 하는데, 와, 그러면 이게 한 면에 250m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이런 작은 성에서는 백성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옹성 유적은 명백히 군사적 용도로 세워진 요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성벽은 산을 따라 지어졌고 성 내에서는 6조 시기 때의 대형 건축물과 군사시설 등 그 유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철옹성은 후한 건한연간에 세워졌고 손호는 이곳을 4년이나 도읍으로 삼았다. 근데
송건이 이곳에 머물 당시 송건은 오왕도 아니었고 또 황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는 도읍지라기보다는 그냥 치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철옹성 유적은 도읍지였던 적이 없습니다. 삼국, 소노, 도성, 그러니까 이 도성이 아니라고 여긴 진강, 철옹성, 남경, 석두성, 악주, 오왕성 중 철옹성 유적이 가장 이른 시기에 지어졌고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유적지며 역사와 과학, 예술 등의 그 중요성에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뒤로는 청고의 운치를 가진 감로사, 삼국지에서 이곳을 경성이라 불렀다고 하고 삼국연의 소설에서는 유비가 감로사에서 손씨 가문의 딸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경성이라 쓰여 있는 그 비석, 옛날에 그 경구의 모습을 이렇게 새겨놓은 것 같습니다. 유비가 경에 왔다. 여기서 경은 수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 경구를 뜻하는 겁니다. 210년에 유비는 이곳 경구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송건을 만나서 형주 땅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노숙은 동의했으나 주유는 이곳에 온 유비를 붙잡아두고 돌려보내선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송건은 유비를 돌려보내고 그로 인해서 유비가 공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유비가 공안을 얻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조조는 붓으로 글을 쓰다가 붓을 떨어뜨렸다는 그 재미난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건과 만난 유비의 모습을 조각해 낸 것 같습니다. 이 두 명의 장군은 유비를 이곳에 붙잡아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주유와 여범일 수도 있습니다. 저 모자는 제갈량일 수도 있겠는데, 물론 제갈량도 적벽대전을 앞두고 송건을 만나긴 했는데 여기 경구에서 만난 게 아니라 시상에서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비가 이곳에 방문한 것을 환대하고 있고, 이것은 유비와 송건이 경성을 둘러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손사냥의 그 모습을 나타낸 것 같고, 놀란 유비가 말을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조각이 굉장히 길게 돼 있구나. 이거는 건물을 추고 있는 손사냥의 모습 같습니다. 실제로 손사냥은 재주가 뛰어나고 강인하며 용감했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비와 손사냥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이고, 송건은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냄으로써 유비와 송건의 그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합니다. 유비와 함께 떠나는 손사냥의 모습이고, 처음에 손사냥은 유비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죠. 추정을 하자면 유비가 여기 손부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 유비의 나이는 49세, 손부인은 겨우 19세 아니면 2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 사이좋게 같이 배 타고 성주로 가고 있네요. 모습을 바라보는 제갈량, 건너편에는 관우와 장비가 유비를 기다리고 있네요. 북고산, 여기가 북고산이고 바로 이 건너편 이곳에 철옹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아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곳이 경구였다는 그 사실도 모를 겁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그 철옹성 유적 발굴 보고서를 한번 읽어봤어요. 철옹성의 서쪽 성벽 터가 나와 있는 그 사진을 봤는데, 그 위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혹시 그곳에 가면 철옹성의 그 터를 볼 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 의정로, 이 의정로 안쪽이 바로 철옹성 서쪽 성벽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역시나 지금은 건물들이 빽빽히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것도 찾아볼 수는 없네요. 지금이야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서 있지만 삼국시대 그 당시에는 경구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날씨도 춥고 39年老镇江菜， 밥부터 좀 烟 먹자. 火人间，杜绝预制菜，镇江肴肉。 지금 너무 추워서 일단 밥 좀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名牌标价韭菜炒鸡蛋16块钱。 오케이 오케이 挺好的. 谢谢. 给你做米饭。 是的吧？ 맛있다. 这谁听？ 이것만 해도 그냥 함께 먹겠네.谢谢. 장어. 帅哥，你要不要来个狮子头啊？我们家狮子头很好吃的，8块钱一个，这么大呢。 아, 나 이거也可以是吗? 啊，可以呀、 아, 나 이거. 啊，来一个，人家呢？反正口感很好的啊，吃的好是给我们给个好评，兄弟你们给你，谢谢啊。 사장님 추천해준 사자머리. 等你吃过了，给你个好评啊。 谢谢. 感谢你，感谢你。这边好吃了吧？味道怎么样？可以是吧？ 안에 참깨가 들었구나.现在就给我们点好吧，因为要这个菜品要拍照片的，马上吃光了都拍不到照片了，好吧，麻烦啊。不干净. 봉오루 이제 북고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유비와 송건이 각각 칼자루를 쥐고 서로 맞대고 있습니다. 시검석 전해지길 삼국시대 때 송건과 유비가 이 산에 거닐다가 각자 뜻을 품고 칼을 맞대고 이 돌을 쪼갤 수 있는지 하늘에 묻자 과연 검이 이 돌을 갈라놨다고 합니다. 와, 보면 알겠지만 지금도 이런 모습이라면 당시에 북고산은 굉장히 험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끼고 철옹성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삼국시대 때는 철옹성이라는 이름이 쓰이지 않았어요. 삼국지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경성. 삼국지 5서 손소전에 따르면 손소의 큰아버지 소나가 장군이 돼서 경성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근데 소나가 죽자 손소가 17살 때 소나의 남은 무리를 거둬들여서 경성을 보수하고 누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삼국지에 등장하는 경성의 기록이고, 그 이후에는 유비가 경구에서 성원과 만났다, 이렇게 경구라는 이름으로 또 등장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철옹성은 사실 당시의 이름은 아니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를 사야 되는구나. 买一张票 30 30위안입니다. 全价票 북고산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은 감로사. 유비와 손사냥이 감로사에서 결혼을 올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감로사 유비 짜오친. 오나라가 유비를 사이로 삼다라는 그 뜻이고, 55m 정도였나? 다만 굉장히 또 풍경이 좋아서 양 무제가 이 산을 두고 천하제일 강산이라는 말을 또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지금이 또 연휴 기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 북고산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감로사부터 찾아갈 건데, 동호 고도.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 동호 고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송건이 이곳을 처음으로 본거지로 삼은 만큼 이곳을 통하는 길은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동호고도. 동호고도로 불리게 된 것은 일찍이 이곳이 동호 정권의 중심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성벽은 고증을 통해서 4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철탑. 이게 철탑이 세워진 그 연도인가? 거의 그럼 1000년이 넘었겠는데? 천하 제1강산. 여기는 제강정인데, 이릉전투에서 패한 유비가 백제성에서 목숨을 잃자 그 소식을 들은 손사냥이 이곳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여기 보이는 이 장강에 뛰어들었다는 그 이야기가 전에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안전주의. 여기 오니까 호래관 그 성고성이 생각이 나네요. 성고성 바로 밑에 황하가 흐르고 그 위에 성고 고성이 있었는데 굉장히 험했거든요. 이곳의 지형도 그것과 굉장히 또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와, 거기보다 훨씬 험하네요. 이곳에 방문한 유비도 이곳에서
제가 바라보는 이 시야처럼 유비의 눈에도 똑같이 이곳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自北固山下，唐·王安。客路青山外，行舟溧水前。 이게 한석이라고 해서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유비와 제갈량, 송건이 백만대군의 조조군을 무찌를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곳이 왜 군사적 거점으로 또 물류 거점의 그 요충지로서 발전을 하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건은 바로 이 경구를 건업의 동쪽 군사적 또는 물류 거점으로 삼아서 사무지역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군량들, 그곳에서 생산되는 그 수많은 군량들을 이곳으로 모아서 장강을 끼고 건업으로 이렇게 운송을 했었던 그 지리적 이점 또 군사적 방어 요새로서 이 경구를 활용하기 위한 그 목적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양에는 오창이라고 군량 보급기지가 있잖아요. 오나라에서는 이 경구가 오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간단히 大家好，我是东吴的孙权。朋友们，到现在我还一直在后悔呀、可刘备推三阻四，以各种理由耍赖。于是我的大都督周瑜献上美人计，假意要把我的妹妹孙尚香许配给刘备。哈哈哈哈哈哈！大家好，我是常山赵子龙。周瑜的这个美人计早被军师诸葛亮识破。游客朋友们，我女儿尚香要结婚了，我这个做娘的竟然不知情。请行人向众卿伯行礼。临潼迎吉，好有旗帜3拜之礼。起，面对天地，跪，一拜天地，一拜敬苍天，高堂，跪，一拜敬父母，古幼情，夫妻对拜，跪，一拜一心一意，一往情深。你要好好的善待她。请母后放心。再儿入洞房，明年添个小儿郎。对，撒远一点，往后面撒，撒得越远，爱情越长久。前面，小心小心，不要抢啊！不要抢，注意安全啊！今天的喜房。 경구에는 노숙묘와 태사자묘도 있습니다. 노숙묘는 이미 2개나 봤는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태사자는 동래군 사람으로 어릴 적부터 공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건적이 북해군의 공룡을 공격하자 태사자는 단독으로 유비를 찾아가서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유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공룡은 세상에 나 유비가 있다는 것을 아는구나. 그리고 같은 동래군 출신 유효가 양주자사로 임명되자 태사자는 유효를 찾아가게 되는데 아쉽게도 유효는 태사자를 중용하지 않고 그냥 정찰 임무만 이렇게 맡겼다고 합니다. 태사자가 기병 1명과 함께 정찰을 나갔는데 그때 손책을 마주쳤는데 손책은 13명의 기병과 함께 있었는데 함께 있던 자들이 한당 송겸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름만 들어도 손책은 태사자의 말을 죽이고 또
수국을 빼앗았다고 하죠. 태사자도 마냥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책에 투구를 뺏어버렸어요. 그러다 양군의 군대가 도착하자 그들은 서로 이 일로 들은 인연을 맺게 되고 결국 태사자는 손책을 섬기게 됩니다. 노숙의 무덤과 태사자의 무덤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고요. 여기 노숙의 무덤입니다. 여기 진강 노숙 무덤에 있는 노숙의 상입니다. 와, 이 가운데 길을 신도로 이렇게 해놨네요. 무덤 앞에는 오 행강장군 노숙 지 묘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찾아온 노숙의 무덤이고, 규모는 굉장히 작고 우한에서 봤던 것처럼 석재로 이렇게 완전히 덮여진 모습입니다. 이게 햇빛을 잘 받을 수나 있으려나. 태사자의 무덤은 노숙 무덤 바로 옆에 있네요. 이곳을 찾아온 사람도 많습니다. 태사자 묘. 태사자는 자는 자이고 삼국시대 동우의 대장 효심이 깊고 또 신의를 중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한 11년에 4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죽기 전에 태사자는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칠척의 검은 진이고 천자의 계단은 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태사자 상입니다. 손책이 뺏었다는 그 쌍국은 태사자 등에 이렇게 메고 있네요. 또 백발백중에 하사를 걸치고 여기 칼을 또 차고 있습니다. 여긴 태사자 묘라고 쓰여있는 이 비석이 있고요. 그 밑에는 가로치고 삼국이라 쓰여 있습니다. 자, 동네 태사자 지 묘. 이 태사자의 무덤도 노숙의 무덤처럼 이렇게 석재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규모는 굉장히 작고요. 이 태사자의 묘는 사실 오래전에 사라졌는데, 이 원래 비석에는 효자 건창도의 태사자 묘라고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의 묘는 1967년, 그러니까 문화대혁명 때 아마도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송건은 산허를 평정하고 강화의 항조를 공격하는 것 외에는 대외적으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경부로 본거지를 옮긴 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적벽에서 조조를 물리치고 강릉을 점령하고 또 합비전투를 벌이는 등 송건은 그야말로 대전성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곳 경구였어요. 어떻게 보면 송건의 이 경구 이전은 출사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영향력은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구 잘 들러봤고요. 경구 이야기는 그럼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